노동입니다. 여성 창업 활성화를 지원.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확대 시행. 여성 임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성 친화 기업을 선정해서 발표하는 방안. 칭찬 먼저 할까요? 예. 성평등 임금 공시제 너무 필요하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 어떤 창업을 하는 어떤 영세 사업자들이나 혹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되게 많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렇게 있는 와중에 이렇게 창업을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약간 이 시국에 대한 이해가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쨌든 여성들이 이 노동 분야에 있어서 되게 취약한 위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여성 창업이라는 얘기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그렇다면 뭔가 일자리 안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먼저였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조금 떠올랐고 그 여성 임원들 많으면 이렇게 여성들의 노동이 안정적인 게 되는 것인가? 이런 뭐 제약회사? 네, 제약회사에서 이제 면접 중에 성차별적인 질문을 해서 그게 공론화되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치열한 공방 끝에 사과문을 결국 게재를 했었는데 그때 내가 에타 들어가서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에타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성비는 그럭저럭 맞아요. 5대5거나 혹은 오히려 여성 비율이 더 높았는데도 그런 질문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오면서 이걸 봐라. 얼마나 성평등한 기업이냐. 물론 더 여성 임원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도 맞아. 유리천장은 당연히 끝내야 되는 문제이지만 저것만으로 여성 친화 기업이라고 선정할 수 있는가? 도대체 여성 친화 기업이라는 게 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도 근데 2번은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2번에 대한 집착만 들어가고. 서울특별시 고용상해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정, 양성평등 승진 목표제로 고위 여성 공무원 확대, 서울시 의회부터 남녀 동수제 시행. 모 제약회사 이후에 아주 맞아.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아주 말을 잘해. 근데 그 이외에는 솔직히 저도 앞에서의 얘기들과 비슷하게 맞아요. 고위 여성 공무원이 많아지는 것, 남녀가 시의회에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안 돼서 문제인 지금의 상황에서의 대안인 것도 일면 인정하지만 조금은 더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솔직히 남아요. 남녀 동수제 한다고 해서 뭐 그러면 우리의 권리가 이렇게 갑자기 보장이 되는가? 약간 이런 아쉬움도 조금 남아서 좀 더 세밀한 논의들이 같이 제시가 되면 더 좋았겠다는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남녀 동수제 반대! 여자가 80%! 좋지. 좋지. 맞는 말. 서울시 아이고, 아득해지는데? 서울시 공공기관 정원 2% 경단녀 채용. 경단녀가 뭔지 아세요? 네. 2번 공무원 육아휴직 대체 인력 경단녀 채용이 반가워할 게 아니었네? 경단녀 워딩 쓴 것부터가 충격적인데 그니까. 공약 수준이 더 처참해서 2번이 공무원 육아휴직 대체 인력 경단녀 채용이라는 말 자체가 여성의 경력 단절이 왜 일어나는지 진짜 몰라서 일어나라는. 맞아. 이게 진짜 그냥 파익사업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채용된 이 경력 단절 여성 자신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한 여성이 그만두길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경력 단절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이 결국 여성들에게 유독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게 정책이냐? 그러니까 난 정말 잠시만요. 싫어요. 할 말 있으신가 봐. 이게 단가 아닌가 봐. 뭐야 지지하세요? 그래도 약간 기대가 있는 색깔이 나왔네요. 첫 번째, 서울시와 산하기관은 성평등한 기업을 위한 계획 제출 의무화. 서울시와 협력 위탁기관에 대한 입찰 기준의 성평등 조건 추가. 저 계획 제출 의무화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되게 많은 기관에서 이미 쓰고 있는 방식이고 공공기관에서 맞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약간 사기업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혹은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자주 나오는 방안인 것 같아서 이분이 되게 그냥 지금까지도 늘 그랬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일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이미
치고 나오셨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두 번째도 이 협력기관, 위탁기관에 이런 어떤 입찰 기준을 추가한 것도 저는 되게 엄청 약간 참신하면서도 되게 맞아. 필요한 말을 잘 하고 있다. 이게 그냥 서울시 어떤 이 공기관 외에도 함께 일하는 이 기관까지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거 생각난다. 성평등 조건 추가하라는 게 유니페미 19년도에 했던 성평등 직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실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뭔가 대학 평가 지표에 성평등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노동 부분으로 가져간 것 같아요. 아마 경단녀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와 경단녀 진짜 또 있어. 잠깐만요. 첫 번째, 여성 비대면 탄력근무 지원. 두 번째, 경단녀 및 주부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강화. 이 1번, 여성 비대면 탄력근무 지원이라는 것은 이게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가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일도 해야 한다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비대면 직종을 여성에게 약간 많이 주겠다.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자리를 주겠다. 남자는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뭐 남자는 가사 일 안 해도 되냐? 그러니까. 근데 전 사실 이 일가정 양립이란 말이 너무 불쾌해요. 그냥 이중 노동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말이고. 맞아요. 일관성 하나는 우와, 대단한. 이게 2021년이 맞나?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제 솔직히 90년대에 나왔어도 1202년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90년대에 많이 나왔어도 가셨네. 이게 뭐야라고 생각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총 노동의 양은 줄여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네가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뭐 도와는 줄게. 경단녀 주부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은 또 뭔가? 그냥 웃겨요. 아니 이게 뭐 너무 피곤해. 사실 그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이 막 기술이 없고 막 이래서 경력 단절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래. 그래서 그냥 나는 이 서울 여성 장롱 자격증 되살리기라는 말도 너무 짜증나는 게 이게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장롱에 매셔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강화가 어떤 그 사람들을 막 새로운 것을 막 교육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신의 일자리들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정말 이 그냥 육아휴직 제도를 안정시키거나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방법을 활용해야지 되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여성에게 되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워딩들이거든요. 이 모든 이 발화들이. 일과 가정을 둘 다 하기 위해서는 일의 부분에서도 가정의 부분에서도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건데 그 책임의 방식이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돌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거 없이 정말 승연 말대로 경단녀들이 일자리 못 찾아서 경력 단절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경단녀들이 원하는 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거겠냐고요. 경력 단절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맞아. 그러니까 경력 단절 자체를 막으라고. 자, 드디어 우리의 마지막 라스트 박스. 돌봄 박스. 서울시 및 산하기관 남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의무화. 최소 30일간 출산휴가 그리고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보장. 이게 공약이지. 남성도 돌봄에 참여해라. 남성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돌봄에 참여해라라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돌봄에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남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의무화와 더불어서 이 돌봄 시설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서울시가 거의 공무원처럼 직접 고용하는 공약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뭔가 조금 더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어떤 돌봄의 위기, 돌봄의 개인화로 인한 어떤 폐해 같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공약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 첫 번째,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두 번째, 서울형 일생활 균형 지침 구성. 되게 모호하게 써있다.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와 차별금지 등에 관한 조례.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여성일 때도 있고 남성일 때도 있어서 이렇게 쓴 거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뭐 맞는 말이긴 해요. 여기에 이 등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좀 더 설명을 덧붙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래도 이 사람은 뭔가 경력 단절 후 재취업 지원보다는 경력 단절 예방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는 뜻이었네. 남성 육아휴직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일상적으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지원을 하겠다. 근데 약간 이 프로그램을 뭘 하겠다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육아휴직 이상으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 자체가 돌봄에 대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인식 상태. 그러네. 경단녀 이딴 거 보다가. 그러게요. 봅시다. 하나 나왔어.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주황색이고요. 네. 특수고용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겠다. 확실히 노동 영역에 대한 맞아요.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수많은 노동자들 중에서도 육아휴직을 따로 쓸 수 없는 프리랜서라던가 자영업자들에게 이 수당을 따로 지급하겠다.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그쵸. 그 누구도 어떤 노동과 돌봄을 모두 책임져주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돌봄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주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서 되게 필요한 공약처럼 보입니다. 여성 창업을 지원하겠다던 아. 공약이 떠오르면서 그럼 도대체 이런 수당이 없는 하지만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도대체 창업을 지원해서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맞는 만말이네요.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후보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조금 화가 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전까지는 사실 기대하는 것조차 굉장히 꿈 같았던 여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가지고 온 후보들도 있었다는 점에서 확실히 무언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후보들에게 힘을 굉장히 실어주고 싶다. 뭔가 이게 한국 사회의 오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당이나 어떤 정치적인 견해들을 중심으로 이런 투표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의 어떤 관심사나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정말 너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 부분을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지점들, 뭐 특히 뭔가 이렇게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뭔가 말해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점에서 또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이분들의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렇게 고민들도 남고. 저도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사실 좀 전에 보니까 후보 등록 기간이 딱 며칠 전에 끝나서 많은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정책을 모두 보지 못한 게 아쉬웠고, 오늘 봤던 후보는 주요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몇 명과 그리고 주로 유니온페미가 정책 간담회를 해서 조금 뭔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후보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그 후보들의 공약들도 다들 좀 시간을 내서 들춰보고 한 표를 다 행사했으면 좋겠고, 뭔가 투표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 같은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개인적으로 그것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를 대의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충분히 대의하고 있어요 라는 지지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간만에 돌아온 어떤 수단이라는 건 사실이니 뭔가 다들 잘 고민하고 살펴보고 또 이렇게 나의 삶과 직결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해석한 다음에 꼭 투표에 이제 4월 2일에 있을 사전 투표와 4월 7일 본 투표까지 이렇게 우리도 시간을 내서 투표하러 저는 유권자가 아니지만 서울 시민들이라면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긴 시간 이야기를 이렇게 허리 좋지 않은 이 좌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